단축키 커스텀 되는 것 봐. 프로크리에이트 전용으로 나왔던 키보드인데 이제 모든 기기 모든 앱에 사용할 수 있다? 대박이지. 언니가 박수치면 뭔지 알지? I want to know you, but I don't know how. Cause every time I bump right into you, I get all.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1년 전쯤에 제가 요 단축키 키보드를 리뷰했었는데요. 단축키 키보드로 쓸 키보드를 여러 개 사던 차에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이걸 사게 되었고 프로크리에이트 작업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서 추천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1세대이다 보니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고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다 갈아 넣어준 버전이 새로 나왔다? 이번에는 개발자님이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써보라고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이러니 기대가 돼 안 돼. 단축키 작업하는 분들은 모두 느끼겠지만 작업 속도와 능률이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에 얘가 굳이 아니더라도 특히 그림앱 같은 장시간 작업에는 키보드 사용을 무조건 권장합니다. 특히 크기가 작고 가볍고 내 맘대로 키를 커스텀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자, 어쨌건 2세대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개봉. 구성품은 단촐합니다. 본체 키보드와 A2C 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첫 느낌. 일단 숫자 키패드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1세대는 이렇게 표기라도 되어 있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고 빵당하죠? 설명서도 없고 뭐 어쩌라고 하고 뒤를 돌려보니 QR이 있더라고요. 폰으로 찍으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매뉴얼과 전용 앱이 보이게 됩니다. 전용 앱이 생겼다는 건 뭔가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다는 뜻이겠죠? 요건 뒤쪽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ABS 플라스틱이고 바닥에 논슬립이 4군데 있으며 경사를 주어서 손놓임이 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윗부분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양쪽 모서리엔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한쪽은 충전 포트가 있고 한쪽은 동굴을 사용할 경우 수납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른쪽엔 브랜드명, 왼쪽엔 블루투스 연결 및 배터리 상태의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단축키입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게 3장, 무지가 3장 해서 총 6장이 들어있고 컬러는 메탈릭 그레이 단일 컬러이며 1세대와 비교하면 좀 더 고급스러워진 모습입니다. 우선 스펙을 살펴보면 일단 사이즈는 1세대와 똑같이 이렇게 되고 무게도 거의 똑같고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정말 좋습니다. 키는 1세대와 똑같이 18키이며 블루투스 5.0이고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이 탑재되었으며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충전식이고 작동거리는 최대 10m입니다. 지원하는 운영체제는 맥,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가 다 해당되며 커스텀할 수 있는 전용 앱이 출시되었고 바탕화면 위젯에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타그래프 방식의 낮은 가유식 키보드이고 충전 포트는 C타입이며 배터리 부족일 땐 LED 인디케이터에 빨간색으로 깜빡거리고 완충 시엔 소등됩니다. 15분 미사용 시엔 절전 모드가 되고 완충 후 총 사용 시간은 1000시간이며 대기 시간은 약 2년입니다. 호환 가능한 앱은 문서, 그림, 필기 앱 등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앱에 가능하며 하지만 아쉽게도 멀티 페어링이 아닌 단일 페어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1세대보다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얘가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전용 키보드로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다들 사용하는 기기들에 해당이 됩니다. 기기의 모든 단축키들을 커스텀할 수 있는 전용 앱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들 질문하셨던 굿노트도 되나요? 클립 스튜디오 되나요? 안드로이드 되나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 웬만한 앱에서 내 맘대로 커스텀해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약 한 달 넘게 사용해봤는데 진짜 완전 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잔량 표시 안 되는 거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잖아요? 특히 외출 시에 충전 안 돼 있으면 근데 이것도 이제 위젯에서 편하게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속 사용 시간도 1세대는 24시간이었지만 얘는 저전력 블루투스의 탑재로 사용 시간이 훨씬 늘어나는데 배터리 시간이 총 1000시간이다 보니 하루 10시간씩 사용했을 기준은 약 3개월, 평균 4-5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뭐 한 200일은 사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한동안 배터리를 잊고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 때 마이크로 오핀을 넣어줬어서 이 시대의 오핀이 웬 말이냐고 아주 요글요글 한바가지. 욕을 너무 많이 했나? 이것도 C타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아이폰도 요걸 좀 한바가지 해. 이 정도면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다만 아직도 단일 페어링으로 나왔다는 거 요건 조금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럼 페어링을 해야겠죠?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앱을 먼저 받아놓고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 키를 길게 눌러주면 프레임빛이 깜빡깜빡하고 블루투스 리스트에서 X20을 터치,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서 연결해줍니다. 연결이 되면 바탕화면 위젯에 이렇게 배터리 잔량 표시가 뜨고요.
그럼 이제 전용 앱을 켜주고 커넥트 해주면 이렇게 키보드가 뜨는데 리셋 커런트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냥 각 키를 눌러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걸 눌러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일단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과 템플레이트가 있는데 템플레이트를 선택하고 화살표를 눌러보면 기본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 굿노트, 프로크리에이트 이렇게 세 가지의 앱을 제공하고 있는데 눌러보면 각 앱에 맞는 아이콘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이렇게 각 위치에 터치해주면 단축키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커스터마이즈를 보면 키보드에 모든 키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키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응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처럼 한 키에 이미 조합을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명령어가 훨씬 많은 앱은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키가 이 18키로는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키에 컨트롤 C를 복사 단축키로 넣어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앱에서는 C 자체가 단독 명령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럼 C를 또 하나의 키로 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키가 모자른데 다 배당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참고로 이건 제가 포토샵 할 때 배치해 놓은 단축키인데요. 일단 Ctrl, Alt, Shift 이런 키들을 무조건 따로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키들을 손이 편한 위치에 따라 배치해 주면 단독 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조합 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18개의 명령어보다 훨씬 많은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식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필요할 땐 이렇게 다중 선택도 되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배치하고 나면 세이브하고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위에 보면 상단에 레이아웃이 보이죠? 이렇게 1번과 2번 두 개의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레이아웃을 선택할 때 기기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고 앱에서만 전환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사용하다 보면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한 대의 기기로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솔직히 여기서 빡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운영체제에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페어링이 안 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가령 아이패드에서 작업하다가 포토샵 하려고 윈도우로 넘어갔다? 근데 앞불싸 레이아웃 변경을 안 하고 넘어왔네? 그럼 어떡해? 다시 넘어가서 블루투스를 다시 연결해주고 레이아웃 변경 체크해주고 또 다시 윈도우로 넘어와서 블루투스를 연결해줘야만 하는 빡이 올라오는 시점이 생기더라고요.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 하지만 맥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앱만 설치할 수 있다면 바로 전환을 해줄 수 있으니 윈도우 사용 시에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앱은 단축키를 설정하거나 수정할 때만 필요할 뿐이고 일단 저장이 되고 나면 모든 기기에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레이아웃 저장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캡처를 떠놓고 필요시에는 바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얘는 왠지 앱 업데이트로 늘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던 스티커는 저는 여러분들께 처음 상태 보여드리느라고 붙이질 못하고 외워서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정해지면 붙이면 되겠죠? 근데 레이아웃 전환되면 하나는 외워야겠는데? 곰곰. 또 왼손잡이분들 왼손용 없냐고 많이 질문하셨었는데 커스텀 되니까 이제 왼손용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암튼 한 번 누르면 명령어, 2번 누르면 리스트 등 더 자세히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단축키를 활용하는 작업과 그 외의 필요사항들은 여기 위에 1세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환 가능한 앱은 이렇게 문서, 그림, 필기 앱 등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앱에 가능하고요. 또한 이렇게 타블렛 사용자들도 연결해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게임은 안 해봤는데 게임도 되겠는데요? 이건 제가 진짜 윈도우에 아이패드에 맥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앱을 사용했는데 단축키 키보드도 되면서 크기까지 작고 가벼우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대체로 장점이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또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면 또 얼른 개발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레이아웃 개수 좀 늘려주시고 레이아웃 이름 넣는 칸도 좀 만들어주시고 윈도우 앱도 좀 빨리 개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에 10초씩 건너뛰기도 좀 넣어주시고 레이아웃 변경 버튼은 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앱은 아이패드용으로 만들어서 스크롤 없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패드에서도 충전할 수 있게 C2C 케이블로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멀티페어링도 좀 빨랑 넣어주시고 웬만하면 한 10개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커스텀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은데 뭐 그렇다고요. 다음엔 참고해서 더 좋게 개발하겠지 뭐. 근데 난 왜 여기다가 건의사항을 말하고 있냐? 자, 오늘도 여러분들 써보시라고 예스워드 측에서 4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미션은 단축키 키보드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스티커 부착 말고 LED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던가 밑에 바퀴가 달렸으면 좋겠다 혹은 거치대가 달렸으면 좋겠다 등등. 원래 문과가 상상하고 이과가 실현하는 거잖아요. 자,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단축키를 사용하면 펜으로 직접 터치하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작업 능률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아니더라도 무조건 키보드의 단축키 사용을 권장하는데요. 또 제가 제품 리뷰를 할 때 대부분은 한 달 이상을 사용한 다음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얘도 분명히 아직까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작고 가벼워서 기기 옆 누임이 좋고 커스텀도 되고 운영체제 호환이 다양해서 단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사용성도 휴대성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want to know you, but I don't know how. 'Cause every time I bump right into you, I get all